고! 달슨의 라이브! 김학봉 감독님이 도쿄올림픽 우리 대표팀 최종 엔트리 18명 발표했습니다. 일단 2시 반에 공식 발표를 좀 했는데 와일드카드 3명 다 확정됐습니다. 일단 스트라이커 황의조, 이선 공격수 권창훈, 중앙 수비수 김민재, 이렇게 3명의 선수들이 와일드카드 나이와 상관없이 출전할 수 있는 와일드카드 3명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런데 이 중에 김민재 선수는 조건부 발탁입니다. 일단 이게 좀 눈에 띄는 건데, 일단 김민재 선수의 조건부 발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전체적인 명단을 일단 좀 말씀드리면, 자, 골키퍼부터 송범근과 안준수 2명, 이 18명의 엔트리에는 그 2명의 골키퍼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송범근과 안준수, 여기에 뭐 조윤우 선수 얘기는 있었는데, 송범근 선수가 워낙 전북현대에서 어릴 때부터 주전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송범근 선수에게 넘버1을 줬고요. 이러면서 수원의 안창기 선수는 일단 최종 엔트리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수비 쪽은 김진야, 그 다음에 서령우, 김민재, 정태욱, 김재우, 이우현 이렇게 좀 들어왔죠. 여기서 마지막 훈련 멤버에서 떨어진 선수는 중앙 수비수 주장을 받던 이상민 선수, 예, 그 다음에 이지솔 역시 센터백, 그 다음에 풀백 강윤성, 이렇게 3명 선수가 좀 마지막에 탈락을 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열심히 잘한 선수들이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센터백 3명, 김민재, 정태욱, 김재우, 다 특징이 좀 있죠. 정태욱은 상당히 피지컬이 좋은 선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김재우 선수는 굉장히 발이 빠른 센터백이라고 하는 것, 김민재 선수는 뭐 워낙 부닥쳐주거나 위아래가 강하기 때문에 또 경험도 많고, 중앙 수비는 이렇게 좀 구축이 좀 됐고, 좌우 풀백은 3명밖에 안 돼요. 예. 일단 김진야, 서령우, 이우현, 이 세 선수의 또 특징은 좌우 풀백을 다 오가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호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올림픽 최종 엔트리는 18명밖에 안 됩니다. 월드컵은 23명인데. 그래서 어떤 포지션은 2명 이상이 안 되고 1명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18명이니까. 그래서 지금 김진야, 서령우, 이우현이면 양쪽 풀백이 좀 숫자적으로 부족한데, 저 미드필더에 정승원이 있습니다. 정승원은 오른쪽 풀백과 미드필더 위아래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정승원 선수를 오른쪽 풀백으로 쓸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근데 아까 김학봉 감독이 이 명단 발표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좌우 풀백 그리고 미드필더 쪽이라고 했는데, 자, 미드필더로 한번 가보죠. 미드필더는 와일드카드 권창훈 뽑혔고요. 그 다음에 이동경, 김동현, 원두재, 정승원, 이강인 선수 뽑혔습니다. 미드필더의 최종 훈련에 들어갔다가 떨어진 선수는 부산에서 뛰고 있는 김진규 선수가 빠졌습니다.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쪽 김진규 선수가 약간 공격적인 미드필더인데, 지금 그 위치에 보면 권창훈 선수가 와일드카드로 들어오면서 이강인, 이동경, 뭐 이동경은 중앙과 사이드까지 다 가능한데, 이러면서 약간 역할이나 포지셔닝이 좀 겹치면서 정말 안타깝게,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김준규 참 좋은데 라는 얘기 하시는데, 좀 안타깝게 고민 끝에 그 김학봉 감독님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김준규 선수가 이번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공격 쪽에 보면, 공격은 이선과 최전방 다 합쳐서 얘기해 볼게요. 송민규 선수 뽑혔습니다. 뽑혔고,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황의조, 그 다음에 이동준, 엄원상 이렇게 뽑혔는데, 여기도 보면 일단 지금 명단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선수들은 누구냐면, 공격 쪽에 김대원, 정우영, 조영욱 선수가 좀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 선수들도 끝까지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예, 고민을 좀 했을 것 같고, 근데 여기 지금 그러면 마지막 18명에 들어간 공격 자원 송민규, 황의조, 이동준, 엄원상을 보면, 자, 최전방 원톱, 일단 기본적으로 김학봉 감독은 4-2-3-1을 주로 쓰기 때문에 최전방 원톱은 황의조인데 이 자리가 1명밖에 없습니다. 황의조 선수. 여기는 황의조 선수가 현재로서는 1명이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전술 변화 줄 때는 이동준 선수가 기본적으로 오른쪽 날개지만 이동준을 제로톱 형태로 펄스나인으로 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환을 해서 쓸 가능성이 있고요. 송민규 선수도 왼쪽 자원이 지금 이제 1명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동경 선수가 약간 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포지션의 선수를 좀 변화를 주면서 쓸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와일드카드 포함을 한 18명, 그리고 안타깝게 떨어진 선수들이 좀 정리해 좀 드렸는데, 제가 와일드카드, 이게 명단이 끝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래는 이제 최종 엔트리 18명을 발표했으면 뭐 끝나는 건데, 끝난 게 아닌 게, 와일드카드로 김민재 선수를 조건부로 발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조건부 발탁.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민재 선수는 지금 중국 베이징 소속인데,
베이징에 남을 것인지 유럽으로 진출할 것인지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적설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학봉 감독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런 거죠. 어디랑 협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베이징과 협상을 해서 와일드카드니까 와일드카드는 구단이 의무 차출 규정이 없어요. 무조건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축구협회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베이징과 협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김민재 선수가 어디로 간다면 새로운 팀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매듭이 이어진 게 아니에요. 일단 김민재 선수는 18명 안에 집어넣어놓고 나중에 추후적으로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팀에 남겠다고 한다면 베이징과 만약에 떠난다고 한다면 새로운 팀과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도쿄올림픽 본선에 출전시키겠다는 거죠. 물론 안 될 수 있죠. 만약에 베이징과 협상했는데 베이징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팀으로 이적을 했는데 그 유럽팀에서 안 된다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끝까지 노력은 하겠지만 김민재 선수는 못 뛸 수도 있습니다. 못 뛰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18명과 원래는 예비 엔트리 4명을 따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규정이 4명이 아니더라도 그냥 퉁 50명 우리가 제출해낸 50명 안에서는 첫 경기 24시간 전에는 뭐 부상이라든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만약에 소속팀의 차출 거부가 일어났다든지 이러면 이런 이유가 상당하잖아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김민재 선수를 뽑아놓고 나중에 만약에 차출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50명 안에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부 발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이게 간단하진 않아요. 저희가 하루 전에 올렸던 영상을 통해서도 김민재 선수 와일드카드의 딜레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올려드렸는데 베이징 입장에서는 만약에 베이징에 남아서 연말까지 계약기간 연말까지니까 만약에 그대로 둔다. 연말에 만약에 이제 자유계약으로 김민재 선수가 이적을 한다라고 한다면 있는 동안은 김민재 선수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김민재 선수가 올림픽에 가게 되면 올림픽 갔다가 나중에 복귀하게 되면 격리기간까지 포함을 해서 9월에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리그가 사실상 끝납니다. 그러면 활용하지도 못하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거기 때문에 베이징도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면 그 팀은 프리시즌에 이번에 여름에 데려오는 거니까 시즌을 앞두고 손발도 맞추고 새로운 선수니까 적응을 해야 되는데 도쿄올림픽을 갔다가 또 나중에 합류한다. 시즌이 들어간 다음에 이러니까 새 팀도 사실은 그렇게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만은 맞아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상황은 좀 더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뭐 황의조 선수나 권창훈 선수는 본인의 의지나 뭐 보르도나 수원 삼성에서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도쿄올림픽 우리 대표팀의 주장은 센터백 정태욱이 됐고요. 그래서 아까 김학봉 감독이 정태욱 선수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또 저희가 뭐 일주일 전 그 전에도 한번 정리해드렸지만 지금 그동안 거의 쉴 새 없이 모든 토트넘에서 시즌 끝나면 이 여름에 일정들이 있었어요. 무슨 대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었고 여러 가지들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약간 좀 휴식을 좀 취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재계약 이슈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좀 일정이 겹쳤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사실상 이번 와일드카드로서는 명단에 전체로는 넣었지만 그렇게 크게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예, 많은 분들이 손흥민을 좀 쉬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좀 해주시고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좀 정리가 좀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일정은 7월 2일 소집이 됩니다. 이때는 예비 엔트리는 말고요. 그냥 딱 18명 이번에 발표된 김민재 선수 포함돼서 일단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18명이 훈련하기로 했고 아마 군대에서 2번의 평가전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현재 확정된 일정은 7월 16일 프랑스와 평가전하고 일본 넘어가서 7월 22일 첫 경기 뉴질랜드 그리고 루마니아 온두라스 경기 하는 것으로 지금 일정이 좀 잡혀져 있습니다. 김학봉 감독이 이거 명단 발표하면서 목표가 뭐냐 뭐 이런 얘기했더니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느낌보단 사고 한번 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선수들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좋은 결과. 예. 또 앞으로의 남아있는 게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18명 추리긴 했는데 이게 개개인들의 그동안의 어떤 능력치를 놓고 18명 추렸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중요한 건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18명으로 추렸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력을 좀 극대화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거기서 구체로 들어보면 수비가 김민재 선수의 변수도 아직 살아있고 그런데다가 우리가 그동안 약간 수비에 좀 고민이 있고 좌우풀백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수비는 결국 조직력이고 이 단기간 토너먼트 할 때 수비가 진짜 중요해요. 지금 유로도 보는 것처럼 수비가 결국 강한 팀이
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비적 능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올림픽 대표팀의 요 나이대에 경험이 많지 않은 이강인 선수가 기존에 있는 선수들과 얼마큼 그 조합 플레이,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느냐. 예, 이게 일단 이강인 선수에게도 중요한 이슈가 좀 될 것 같습니다.